오늘 이야기는 정말 풋풋했던 한 캠퍼스 커플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이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올해로부터 약 1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이고요. 이게 제공된 정보도 되게 한정적이고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단순한 사고였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또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거랑 관련해서 떠도는 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썰들도 같이 섞어서 오늘 사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매틀러와 하이디 차일즈는 둘 다 버지니아 공대에 재학 중이던 2학년 학생들이었고요. 신입생일 때 만남을 시작하게 된 캠퍼스 커플 CC였는데요. 당시 하이디는 18살, 데이비드는 19살이었고 이 둘이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둘 다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지역 근교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같은 교회도 다니는 사이였는데요. 좋아하는 것도 되게 똑같았어요. 노래랑 악기를 다루는 거. 실제로 이 둘이 서로 안면을 트게 된 것도요. 대학교에서 만난 게 아니라 고딩 때 교회 청소년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냈다가 어떻게 같은 버지니아 공대를 오게 되고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플로 발전한 케이스였는데요. 이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또 잘 만났다 싶은 커플이었던 게 둘 다 주변 평판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하이디는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가 울지도 않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이 스마일리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로 밝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데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이디가 홈스쿨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우등생이었고요. 데이비드는 운동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또 파티 이런 거를 안 좋아하고 가족들이랑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더 좋아하는 집돌이 스타일이었대요. 또 말썽도 잘 안 부리는 믿음직한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 두 사람은 너무 예쁘고 착한 퍼펙트한 커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새학기가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2009년 8월 26일 수요일이었어요. 이날 데이비드가 좀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는데요. 하이디랑 같이 가려고 찜해놓은 곳이 한 곳 있었어요. 바로 콜드웰 필즈라는 레크리에이션 구역에 위치한 한 캠핑장이었는데요. 이 공간은 제퍼슨 구비림이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있는 엄청 큰 자연보호 산림 지역 안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데이비드가 친구들이랑 여기를 와본 적이 있었는데 해가 지고 나면은 되게 조용하니 시끄러운 바깥 세상이랑 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데다가 밤하늘이랑 숲의 나무들이랑 싹 어우러져서 되게 예뻤나 봐요, 뷰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하이디랑 여기 같이 와야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날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인 오후 8시쯤에 콜드웰필즈 캠핑장을 향해 떠나고요. 다음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하룻밤 자고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캠핑장에서 짧게나마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닥불도 좀 피우고 같이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마시멜로도 꺼먹고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하면서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마침 하이디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이디 전공이 생화학이었는데 원래 꿈은 Physician Assistant, 그러니까 의사랑 협력해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결과 의대에 진학에 필요한 과정인 프리메드 과정을 밟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부모님도 허락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남친인 데이비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또 마침 타이밍 좋게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하이디도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 8시 15분쯤에 콜드웰필즈 캠핑장 주차장에 도착을 하고요. 이 이후부터는 이 커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다음 날인 8월 27일 목요일 날 이날 아침 8시쯤에 강아지를 데리고 캠핑장 주차장을 산책하던 한 남자에 의해서 하이디와 데이비드는 둘 다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데이비드는 자신의 차량인 도요타 캠리 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숨져 있었고 하이디는 데이비드 차 밖에서 그러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는데요. 둘 다 총에 맞은 흔적이 있었어요. 차 운전석 창문에 총격 흔적이 남아있었고 유리 파편이 주변에 막 흩어져 있는 걸로 봐서 데이비드는 차 안에 앉아있다가 총격을 받았고 하이디는 차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치려다가 밖에서 총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게 됐죠.
현장에 무기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바로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중에 이 사용된 총기는 39경 사냥용 라이플로 밝혀졌어요. 이 현장에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차 안에 데이비드 소유의 기타랑 여러 개인 소지품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뭔가를 뒤진 흔적도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 없어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이디의 가방. 거기에 하이디 휴대폰이랑 지갑, 카메라, 학생증, 그리고 신용카드 다 들어있는데 그것만 통째로 없어져서 현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수사팀은 목격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장소 자체가 외딴 캠핑장 주차장인데다가 또 밤 시간대라 사람도 거의 없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이곳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그 공간에는 없었더라도 캠핑장을 들어갔다 나오는 수상한 차량 같은 걸 밖에서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콜드웰 필즈 캠핑장이요. 접근성이 어떻게 되냐면 크레이그 크릭 로드라는 도로를 타야지만 캠핑장으로 통하는 숲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쭉 따라서 드물지만 집들도 여러 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탐문을 해봤어요. 이 특정 시간대에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본 적이 있느냐. 그 결과 차량 6대 정도가 특정이 됐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CCTV도 없고 가로등 같은 것도 아예 없는 도로다 보니까 봤다는 기억은 있는데 차량의 색깔이라던가 차종 이런 디테일의 정확성이 약간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차량들의 소유주를 찾는다고 대중들한테 공개적으로 도움 요청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건을 풀어줄 만한 제보는 끝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2년에 수사팀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표하거든요. 당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확보한 상태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하는 인물이 안 나왔대요. 이 말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전과가 없는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미국 네티즌들이 과연 그 캠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추정하는 썰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렸다예요. 예를 들면은 캠핑장으로 가는 길에 사소하게 운전신비가 붙어가지고 그 차가 하이디 커플을 캠핑장 주차장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홧김에 총격을 가하고 도망을 쳤다던가 아니면 캠핑장에 누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한 명 혹은 여러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서 지나치다가 작은 시비가 붙었다거나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겨서 그 과정에서 범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하이디 커플에게 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증거 혹은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디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런 과정이죠. 완전 계획 범죄도 아니고 완전 우발 범죄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성이 높은 썰로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결로 또 다른 썰은 하이디와 데이비드가 그 안에서 봐서는 안 될 험한 걸 우연히 목격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썰이에요. 특히나 사냥용 총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법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거나 혹은 남들이 봐서는 안 될 은밀한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정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썰에 대해서 이 근처 지리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 쪽에서는 반응이 좀 차갑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콜드웰 필즈 캠핑장 구역은 시야가 엄청 잘 트여 있어서 멀리서 오는 차 불빛을 미리 볼 수가 있대요. 어느 정도냐면 약 1.6km 정도 거리에서도 차 헤드라이트가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몰래 뭘 하다가 우연히 들켜버리는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들키기 전에 미리 숨거나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썰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 썰은요. 이 하이디와 데이비드가 어떠한 원한에 의한 타깃이 돼서 목숨을 잃었다는 썰이에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혹은 위험한 그룹에 얽혀 있었고 그거를 정리하려는 목적의 범행이었다는 가설이죠. 말 그대로 사적인 원한일 가능성인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사람 다 평판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물론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음흉했던 그런 케이스도 많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수사 내용이라던가 주변 가족들, 친구들의 인터뷰에서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인간관계나 갈등 정황은 거의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런 루머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디의 아빠가 전직 경찰관 출신인데요. 아빠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누군가가 딸 하이디를 표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런 좀 영화 같은 추정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졌다고 하고요. 우리 사건 사고 영상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또 집착이잖아요. 이 하이디 커플 중 한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고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없애버리겠어 이 마인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썰은 이 사건이 과거에 버지니아에서 일어났었던 또 다른 미제 사건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는 썰인데요. 일명 콜로니얼 파크웨이 사건이라고 외딴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일대에서 커플들이 차 안에서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에요.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하이디랑 데이비드처럼 젊은 커플이었고요. 한적한 공간, 밤 시간대,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커플들을 노렸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패턴만 보면은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반박 의견은 뭐냐면 일단 시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콜로니얼 파크웨이 사건은 1986년부터 89년 사이에 일어났고요. 이 하이디랑 데이비드 사건은 2009년 사건이에요. 약 20년 차이가 나죠. 만약에 동일 범인이라면 그 긴 공백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커플이 타깃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범행 방식은 좀 차이가 나요. 콜로니얼 파크웨이 사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반면에 하이디랑 데이비드 케이스는 비교적 명확하게 총격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연결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가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미해결 사건이고 패턴이 비슷하지만 같은 범인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이 지난 2019년에 버지니아주 경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관련 정보를 계속 받고 있고 여전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최대 10만 달러를 내걸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달라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수사 내용을 모두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인물들도 여러 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라는 걸 전해드리면서 부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범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이디와 데이비드 커플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의견 많이 적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